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참, 비명 단일화를 한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아우 진짜 비명 나오게끔 한번 때려보고 싶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일화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97그룹 당권주자들이 오늘 방송사 토론을 짓고 호프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컷오프 전에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다음 달 3일 각 지역별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단일화해야 무효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단일화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회동은 아마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참여할 거고 박주민 의원은 잘 모르겠네요. 참여할지. 이거 참여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 쪽에 붙어서 하는 것보단 저쪽에 붙어서 한 표라도 뽀개는 게 이게 훨씬 더 유리한. 자꾸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관련해 갖고 뭐랄까 그 비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왜요? 아니 지금 너무 왜 나왔냐? 뭉쳐서 왜 이게 나오니까. 마치 이재명 표 깎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비난한다면 이게 박주민 의원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표 안 깎아 먹습니다. 깎아 먹지도 않을 거야. 그럴 의도 있는 사람이면 벌써 서른처럼 방송에 나가서 온갖 얘기 다 털었겠죠. 근데 지금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관련한 쪽에서 존재감 높이고 있을 뿐이지 당내 활동이라든지 뭐 개파간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뭐 완주를 차지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이 저쪽 87그룹의 한 일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97그룹. 97그룹의 일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거기에 참석한다는 게 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걔들이 명분이 있으니까 부르긴 불렀어. 네. 해달은 되니까. 박주민 앞에 얘기해 놓고 얘기하기 영 껄끄러울걸. 욕하기도 그렇고 욕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자신들이 수박인 애들끼리 동기끼리 대놓고 속 깊은 얘기도 못하는 거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 못하니까. 야, 주민이는 누가 불렀냐? 아니 쟤는 불렀다고 진짜 오냐? 뭐 이런 분위기일 거란 말이지. 야, 일단 쟤 빼고 우리 단톡방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일단 같아. 분명히 이거 있을 한 거예요. 2시간 모임하고 끝나고 다시 새로 모여. 야, 따로 모여. 야, 2차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존재감 뿜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아무리 단일화를 해본들 뭐 다 끌어모으라고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이미 이거. 85%가 이미 당원들이 안 돼. 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몰아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니들이 그냥 다 모여서 한 명으로 내도 오히려 15%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지금 2등이고 박주민 의원이 3등이거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 이재명 의원이 42.7이고 박용진 14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박주민 4.7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 박용진으로 단일해달 가능성이 높다고. 네. 결과적으로 서른도 내놓고 저 훈식이 오빠도 내놓고 한 명씩 두 명씩 모여가지고 1 막 이런데 3 뭐.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해봐야 안 네. 돼. 해봐야 안 되고. 그러면서 야 내가 밀어서도 된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박주민 의원의 스탠스에 따라서 3등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용진의 연합체도. 근데 박용진 의원도 사실은 당에서는 저기 뭐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에는 뭐 2등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당내선 왕따예요. 당내에서 누가 아니 저 새끼 김정인 따라간다고 한 지가 2년 전인데 아직도 여기 있어? 안 줄 걸 아마. 아니 그 좌측에 훨씬 좌측편에 가서 김정인이랑 선 다음에 우리가 2년 전에 그 얘기 했잖아. 김정인이 제일 먼저 부르면 따라 나갈 놈이라고. 근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참. 지금도 당 대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임무가 안 끝난 거지. 얘는 돈 들어오는 데는 정해져 있고, 야 너는 일단 거기서 버텨. 그리고 분탕질, 너의 임무는 분탕질이다 이거잖아요. 안 떼나요? 안 떼나? 응.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박주민 의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당 대표를 뭘 걱정해? 그렇죠. 박주민 의원을 왜 걱정하냐고. 박주민 의원 변질했다고 왜 걱정해? 박주민 의원은 지금 저 그룹 안에서도 완주를 해도 충분히 자기 할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주민 의원 존재 하나가 나머지 2선, 3선 의원이나 당내 중역했던 철새 김민석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인정받고 있다. 심지어 욕도 안 먹는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박주민 의원이 뭘 해도 당 안에서는 박주민 의원하고 저 역할 안 합니다. 솔직히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지난 대선 직전에 그 진보 유튜버 등의 조금 중소 유튜버들끼리 하는 모임에 해서 위촉식도 가고 그랬잖아요. 아, 민주당에? 예, 민주당 당내 진선미 의원장 할 때 네. 그때 이제 원래 송영길 대표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박주민 의원이 부위원장인가 그걸로 이제 온 거야 그 자리에. 근데 진선미 박주민 그리고 우리 유튜브 관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에 회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던 과정 중에 박주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어. 그냥 보니까 이제 왜 불려 나왔는지를 모르는 채 불려 나온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박주민 의원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 물어본 거지. 박주민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군소 노력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았으면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합동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연설회 같은 형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진선미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진선미 위원장한테. 쌩 깠어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걸 각오를 해. 아니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그 자리에 와서 부위원장에 참석을 했는데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네. 자기 나름대로 그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모았으면 그 사람들 모아서 뭐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가 쌩까임을 당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그 요구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 모았으니까 통합 플랫폼을 하든 아니면 여기 민주당사 안에서 그 공동방송을 진행하고 의원들이나 후보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계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현지에서 민주당 운동하는 데 있어서 뭐 취재증 같은 걸 발급해주든 모았으니까 모아서 조직을 구성을 했으니까 뭐라도 한번 해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후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사진 찍고 위촉장 받은 이후로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당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처우가 그 정도 수준이야, 딱. 부르고 뭐하고 할 때는 다 들어있고, 이름 다 들어있고,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있는 분이 박주민 의원이라는 거지. 이런 분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존재감을 확인해줘야 돼요, 이번 대표 선거 같은 거. 그래서 최고위원은 안 나가고 대표를 나가는 거야. 어차피 최고위원은 컷오프 당할 줄 아니까.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박주민이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방송하다 한두 번 얼굴 마주친 거 이외에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편들어주거나 쉴드 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안에 파벌 싸움이 그렇게 쓰레기라니까. 그래서 지금 저 서른이나 이 수박들이 대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민주당 안에는 이재명을 추종하는 극렬 지지자들 때문에 아무도 민주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토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97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단일화도 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 97 모임에 해당자인 박주민 의원이 나타나기만 하면 얘네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는 거지. 이게 존재감인 거야. 그러면서도 3위잖아. 하긴 그렇게 치면은 지금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뭐 이대로는 안 되겠지만 이재명, 박용진, 박주민이거든요. 컷오프가 만약 요거대로 되면 요대로 되면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뭐 낙엽 깨고 뭐 저쪽 수박 깨고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단일하고 지원이고 나발이고 결과적으로 컷오프에 박주민이 3위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박용진하고 이재명 후보 단독으로 나중에 귀착이 될 거예요. 아니,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저를 찍으십시오. 이재명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니야. 결과적으로 우리 쪽에 훨씬 유리한 여론이라든지 또는 선거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난 이번에 정말 박주민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입을 아끼고 있는 거니까
논평을 안 하고 있지만 컷오프로 통과해줬으면 좋겠어요. 최고위원이 되는 것보다. 아니, 사실 이게 흥행이 되려면 싸워서 흥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더 민주당을 개혁할 것인가 그렇지. 요게 돼야 돼. 박용진이랑 둘이만 있으면 맨날 그 얘기할 거 아니야. 네 책임이야, 이건 내 책임이야. 책임 대선 패배 책임이 하면 안 어떻고 과거에 대장동이 어떻고 안 돼, 이지랄 안 돼. 떨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물어줄 수 있는 박주민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지난번 대선 토론회 같은 정말 고구마 100개 먹고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사실 막 이상한 뭐 서른, 김민석, 강훈식, 강병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단일화해서 컷오프에서 올라오잖아요. 오면은 그 경선 마지막에 개 난장판 됩니다. 그 지지자들 보기 싫을 거예요, 진짜. 그럼 아니 뭐 당 개혁이라든지 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졌니 대장동이 어쩌니 법카가 어쩌니 그 얘기 이거 또할 갖고 거야. 계속해서 그 지랄을 떨 거거든요. 지겨워. 아우, 진짜. 아니 우리 대선 후보를 모아놓고 대선 토론회를 하는데 안철수에다가 윤석열에다가 왜 갑자기 이해하지 심상정? 심상정 이 세 사람이 정책 대안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그걸로만 대장동만 파고 얘기했지.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를 못 얻었잖아. 그때도 모질이처럼 보였지만 두 모질이들이 더 설치는 바람에 윤석열이 오히려 반대 효과를 얻었잖아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의 명확한 비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비슷한 얘기를 또 해줘야 되고 거기서 그렇죠. 비교 우위도 봐야 되고. 그게 맞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해야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박주민 의원이 3위로 통과할 수만 있다고 치면 당대표 선거 정책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수박들이 둘 끼면 또 난장판이다. 라는 면에서 우리 진짜 박주민 의원은 백의종군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네. 최고위원 갔으면 됐을 거예요.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대표에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어요. 아까 요거 얘기를 네, 이건 했고요. 얘기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